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한국을 생각하며의 고만진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그리고 한국의 치안, 안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살면서 얼마만큼 위험을 느끼면서 얼마만큼 안전을 느끼면서 살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유튜버에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가끔 나와가지고 뭐 동남아 뭐 일본 뭐 백인들 서양 사람들 나와가지고 한국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다 막 이런 거 유튜브를 많이 해요. 저도 뭐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한국이 왜 안전할까? 한국 사람들이 심성이 다른 나라와 틀려서 착하고 순하고 폭력을 싫어하고 화를 잘 내지 않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사회가 그 안정이 되고 이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뭐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5천 년 전통 역사라고 그러는데 일본으로부터 뭐 수십 번, 중국으로부터는 뭐 수백 번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 번 그 침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일본이나 중국을 침략한 적이 도발한 적이 거의 없다. 뭐 아예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제가 며칠 전에도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얼마만큼 침략을 당하고 살았었는가.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 5천 년 역사 중에서도 한반도에 살았던 그 인구 수보다 항상 많으면 많았지 적었던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중국은 뭐 황하 문명 자체가 세계의 4대 문명 발상지이기 때문에 고대 때부터 인구들이 많이 그 대륙 중에 가장 큰 대륙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었죠. 그 뭐 중국 애들이 뭐 쥐들이 뭐 고의로 인구를 늘렸다거나 뭐 쥐들이 뭐 강해지기 위해서 뭐 인구를 늘렸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지리적인 그리고 지구상에 그 인류가 살아왔을 때부터 뭐 땅이 워낙 넓고 뭐 먹을 거 이런 게 있다 충분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또 한반도라는 것은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이야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이 모여들 수 있지만 반도는 특히 우리나라는 북쪽밖에 사람이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옛날같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 인구가 많으면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중국, 인도가 뭐 그냥 1인당 GDP가 엄청 높아가지고 뭐 뭐 다른 뭐 미국 다음이 중국이니 뭐 이 다음에 뭐 2위는 뭐 인도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조금씩 1인당 조금씩 벌어도 전체적으로 합쳐 놓으면 뭐 많이 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만 있는 집하고 얘들이 3명 있는 집하고 나중에 다 커가지고 얘들이 성장하면 뭐 가정에 벌지 얘들 셋이 벌지 넷이서 돈 버는데 뭐 부부만 있는 집은 뭐 남자 혼자 예를 들어 돈 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 넷이 버는 걸 감당하겠어요? 힘들죠. 인구가 많으면
자연히 인구가 작은 쪽에 무시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30년 살지만 미국 백인들을 머저리티라고 나머지 흑인들이라는 이 동양인 옐로우 피플을 그 마이너리티라고 하잖아요. 인구가 적으니까 머저리티라고 하고 마이너리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마치 저 나라인 것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서양 애들이 쥐들도 이쪽에 이민 와서 살면서. 걔들이 가끔 뭐 멕시칸들이라든지 뭐 푸에르토케에서 누가 오면 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네가 너희 나라로 먼저 돌아가면 내가 가겠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지구 조상도 아니면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고 누군가는 어느 나라에서 왔겠죠. 지들이 먼저 왔으니까 먼저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오면 먼저 나가야죠.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한국의 그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좁은 땅에 지금 5천 몇백만 명이 살잖아요. 남한에만. 남한이라는 게 제가 지금 일리노이 주산 일리노이 일리노이보다 작아요. 남한이. 뭐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는 될란가. 그러니까 몰려 살 수밖에 없죠. 사람이 몰리면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함부로 행동을 못하지요. 위험한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때린다면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때려요? 돈을 훔칠 수가 있습니까? 뭐 때릴 수가 있습니까? 많은 눈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뉴욕에 한 1년 있을 때 좀 밤이 늦으면 그 서브웨이를 타러 내려가면 사람이 좀 드물잖아요. 그러면 서브웨이가 오면 거의 빈칸들이 많아요. 그럼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살핍니다. 한 사람이 어느 한 칸에 딱 타면 그 칸에 우르르 몰려 들어가요. 다른 칸은 거의 비고 한 칸이 다 몰려 탑니다. 왜? 사람이 모이면 여러 가지 눈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서울과 서울 경기도 지역이 한국 인구의 거의 뭐 한 반 정도, 좀 과장해서 한 반 정도 이상 몰려 살지 않을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가 드물걸요? 나라에서는. 그래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뭐 한 지역에 많이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같이 나라 차원에서 비교하는 거하고는 좀 그건 비교하기가 애플 또 애플 비교하기가 좀 힘들 거고 한 나라가 그렇게 한 반 인구가 일정 지역에서 그렇게 몰려 살면 사람이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는 그 리듬, 생체 주기가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낮에, 어떤 사람은 밤에, 어떤 사람은 저녁에, 어떤 사람은 새벽에 움직이게 되죠.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자연히 범죄가 줄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옛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게 뭐 대낮에 뭐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저기 화성이라는 시골에 버스에서 내리면 아무도 없고 논두렁이를 걸어서 들어가니까 사람 눈이 없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미국이 그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그래요. 밤에 돌아다니면. 왜? 낮에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희 동네에 와보시면 알지만 낮에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위험하다고 그러면 낮에도 위험하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건 훔치는데 사람이 있는데 물건 훔칩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훔치고. 사람이 없을 때 몰래 가서 강도직도 하고 밤늦게 남의 가게에 쳐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거죠. 한국이 안전하다. 그리고 그런 의미는 한국에 많이 몰려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처럼 흩어져 살았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는 범죄율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범죄율이 높다기보다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의도치 않게 한 군데 몰려 살다 보니까 생긴 일종의 부작용이 범죄율을 낮추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의 IT라든지 인터넷 발달 속도 이런 걸 또 자랑을 많이 하죠. 그건 투자를 많이 하고 또 뭐 기술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또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가능한데, 미국은 흩어 살기 때문에 IT라든가 이런 인프라 그리고 셀타워 같은 걸 할 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파트 생활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훨씬 덜 들죠. 그러니까 그 깔기가 쉽고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모여 살면. 또 모여 삶으로 인해서 생긴 단점이 또 있겠죠. 그건 뭐 살아본 분은 직접 느끼겠고. 한국이 뭐 안전하다는 거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히 IT라든지 이런 쪽에 인프라가 잘 깔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원인이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구가 몰려 있다라는 인구가 집중돼서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단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어떤 그런 결과가 어떤 영어 표현에 blessing in disguise라는 말이 있어요. 불행 중 다행이란. 그러니까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복잡한 단단한 좋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또 뭐 인프라 깔기도 좋고 범죄율도 줄고 하는 그런 상승작용이 생긴 거죠. 한국이 이제 좀 다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한국이 미국처럼 총기를 자유화했다. 뭐 필리핀에 가면은 뭐 100만 원만 줘도 뭐 살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럴 정도로 총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섬이 많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면 뭐 찾지도 못하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총기 사고는 굉장히 많아요. 뭐 며칠 전에도 뭐 몰에서 또 해가지고, 저도 파이어암 총기를 파이어암이라고 하네. 파이어암 라이선스 소지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 자격 운전 면허증 면허증이라고 하죠. 총기 소지 면허증,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걸 concealed carry firearm concealed carry license라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으면 총기를 밖에 나가서 소지할 수가 있어요. 일리노이주는.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선스 자체가 없어요. 아무나 총기 소지 허가증만 있으면 밖에 총을 보이게 가지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웨이트레스나 웨이터들이 식당에서 서빙하면서도 총을 옆에 차고 다 보이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일리노이는 보이면 안 돼요. 그러나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자격증을 신청해가지고 이틀 동안 교육을 받고 이론과 실기하고 합격을 하면 이제 총기 소지 자격증을 줘요. 면허증을. 그러면 저는 사람 많은 데 가면
그 허리에다가 제 총을 그 시그사워라는 회사 건데 그 389경 38mm 그걸 제가 허리춤에다 차고 겉옷으로 덮고 그래가지고 나갑니다. 요즘에는 또 뭐 몰 같은 데도 그렇게 하니 사고가 가끔 나니까 몰에 갈 때도 제가 그걸 차고 나가고, 또 특히 공원 같은 데 가면 좀 음침하고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 트레일 같은 데, 그런 데는 꼭 차고 나갑니다. 만약에 한국이 미국처럼 총기 소지를 많이 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총 맞고 죽은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뭐 층간소음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도대체 한국의 건설 회사들은 도대체 집을 어떻게 짓는지, 그냥 뭐 합판만 그냥 갖다고 뭐 층을 나누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층간소음이 그렇게 심하다 그러니까 층간소음으로 뭐 실제는 뭐 떠들어 맞고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러던데, 아니 총이 있다 그러면은 뭐 밑에서 총 쏴고 지붕을 총 쏘면 뭐, 아니면 바닥에다 총을 쏘면 막 바로 관통해가지고 밑으로 가지 않을까요? 소리도 들리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총기가 있었으면 미국보다 사고가 더 많았을 거다. 왜? 한국 사람들 화가 많잖아요. 어떠한 한국의 그 신경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 한국 사람들은 경제 발전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전 국민이 전부 히스테리 걸린 신경병리학자가, 병리적 신경 환자. 뭐 말이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의사가 아니니까 확실히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든 국민이 히스테리 걸린 것 같다. 빵빵히 불어있는 풍선에 바늘만 싹 갖다 대면 바로 터질 것 같은. 그러니까 그건 안전하고 관계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죠. 뭐 조금 싸우다가 뭐 총을 쏴버리고, 총이 있으면. 제가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뭐 사람이 우리 3명이 타니까 뒤에 2사람하고 제가 그 운전석 옆에 앉았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자기 자식들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자식이 어디 선생이고 뭐 어디 학교 선생이 물리를 가르친다, 고등학교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뭐 아주 웃으면서 그렇게 갔어요. 한참 갔는데 앞차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나는 왜 잘못했는지 이유가 내가 빵빵 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차 옆에서도만 문을 열더만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모든 운전기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하여튼 겪은 운전기사, 이제까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자기 부인 얘기도 하고 자기 가족 얘기를 그렇게 하던 인자하신 아버님께서 문을 갑자기 자동차 운전석 쪽 문을 열더만 그렇게 쌍욕을 했었는데, 과연 저 사람이 조금 전에 자기 자식 얘기하고 자기 가족 얘기했던 과연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그 참 이중인격자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이중인격자처럼 보여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범죄 수사물 미국 텔레비전 한번 봤는데 아주 인자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밖에 나가니까는 뭐 여러 명을 줄인 연쇄 살인범. 나가면서는 자기 딸한테 I love you 하고 나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 택시 기사가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 뭐 그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사람의 택시를 탔다는 것 자체가 참 후회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되는데 한국에서 겪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고 막 익사이팅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는 참 겪기 힘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치안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하려 보니까 뭐 이리저리 뭐 좀 빠져나가고 하긴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유튜브에 올라가지고 뭐 자랑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 일종의 국수주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또 클릭을 해갖고 보는 사람이 또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한국 사람이 옛날부터 겸손하고 남한테 어느 정도 예의도 지킬 줄 알고 뭐 이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랑이 그렇게 막 심해졌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발전을 하려면 잘한 것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뭘 더 잘해야 될까 하는 그걸 자꾸 찾아내면서 그걸 고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앞으로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반도체가 뭐 처음에 10단 쌌다가 20단 쌌다가 30단 쌌다가 반도체가 10단 싸니까 아 이제 됐다 이제는 그만 싸도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만두면 반도체 집중률이 떨어지니까 뭐 회사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꾸 뭔가 개선을 하고 뭐 문제점을 찾아내야지 되는 건데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나 집단이나 단체에서도 그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건데 자꾸 우리는 잘하고 있다 하면 얘기만 하면 요즘 뭐 한국의 지자체에서 뭐 간판 뭐 프랭카드 밖에다 내들고 우리는 뭘 했습니다 뭐 자랑하는 것처럼 좀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오늘은 뭐 주먹구구식으로 뭐 대충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